광화문 근처의 한 식당에 한 외국인 가족이 두리번거리며 자리에 앉습니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갖다 주자 여성이 메뉴를 보고 주저없이 바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이 인상이 어두워지며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 주문한 음식이 차례대로 나오고 그들은 맛있게 먹는 듯 하더니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고 오열을 하고 마는데요. 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사건,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이탈리아의 에밀리님 사연으로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은 벨라루스에서 살다가 이탈리아로 이민을 와 정착하게 된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벨라루스에서의 삶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게 가득한 상황에서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민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죠. 이민 과정은 가족들에게 상당한 어려움과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땅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려움을 딛고 이민지인 이탈리아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이민 생활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는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민자로서 가족은 종종 인종차별과 혐오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전에 우연히 발견한 예전의 가족 사진을 통해 과거의 집안이 얼마나 여유롭고 안락했던지에 대한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음 지어 앉아 식사를 하며 큰 정원에서 놀거나 가족 행사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림 속에서만 봤던 행복하고 안정된 시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탈리아로 왔을 당시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시간들과는 대조적으로 이탈리아로의 이민은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기억이 있을 때부터는 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부모님은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에 경제적으로도 무척 어려웠죠. 가족은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흔들림 없이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이민 생활에서 성공을 찾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민 후 이탈리아에서 외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지역 사람들에게 현지 맛을 제공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풍부한 음식 문화에 영감을 받아 처음에 파스타 레스토랑을 시작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맛있는 스파게티, 라자냐, 펜네 파스타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이탈리아 음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피자가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에게 정통 이탈리아 피자를 제공하는 피자 가게도 열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부드러운 도우로 만든 피자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현재 외식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환경에서의 사업 운영이 어려웠지만 가족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가게는 하나 둘 늘어났고 이제는 2개의 파스타 가게와 3개의 피자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총 5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되었지만 그동안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부모님의 근검 절약 습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동안의 어려움과 습관으로 인해 부모님은 여전히 절약 습관을 갖고 계셨죠. 우리 가족은 이탈리아로의 이민 과정에서 인내와 희생을 경험하였으며 그런 경험은 부모님의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가족이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 힘들게 노력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절약과 절제의 중요성을 배운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생활비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때로는 너무 엄격한 자세로 보여 답답할 때가 있기도 했죠. 가난했던 과거는 저희 부모님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정 환경으로 인해 저는 새 옷을 거의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질 수 있던 옷은 오빠 옷을 물려 입거나 지인에게 얻어오는 것이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옷을 사는 것에 대해 집착하게 되었고 가지고 싶은 옷은 꼭 소유해야 하는 집착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복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며 이 아름다운 의상을 발견했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그 고요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 화려한 자수,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으로 인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그 순간부터 저는 한복에 대한 깊은 관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복에 대한 열정은 더욱 커져갔고 단순히 온라인에서 한복을 구경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한국으로 직접 가서 한복을 체험하고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한복 구매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처음 한복을 입어보는 순간 그 아름다움과 편안함에 마음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여행은 저에게 한국 문화와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독특한 미식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다음에는 부모님과 꼭 함께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저는 한국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제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유럽 여행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왜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설득당한 어머니와 저는 계속해서 한국 여행을 제안했고 한국을 경험하면 그 매력에 푹 빠질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마저 결국 백기를 들고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닫혀 있었지만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식당에서 물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탈리아에서 자랐고 이곳에서는 식사할 때 물을 시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할 때 물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이례적이었고 부모님은 물 한 잔을 주문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서빙되는 음식의 맛 또한 훌륭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식사를 즐기면서 이런 현대적인 식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은 무료로 제공되는 물뿐만 아니라 음식의 질과 서비스의 훌륭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한국에서의 여행을 계속하면서 부모님은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광화문을 구경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던 중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신 거였죠. 아버지는 조금만 참으라며 곧 저녁 시간이니 식당에 가서 화장실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했고 때로는 화장실을 찾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공중화장실 이용을 꺼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며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자고 말씀드리고 찾아보니 300m 앞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이탈리아와 다르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었고 이 화장실은 매우 청결하고 현대적으로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리 인프라에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화장실의 깨끗함과 안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놀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제 버스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이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먹고 싶은 음식을 근처에서 한번 검색해보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무슨 소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로밍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쓸 수 있냐면서요. 인터넷 이탈리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탈리아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 요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은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고 정보나 지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페나 호텔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버스는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였고 이동 중에도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리한 서비스는 이탈리아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살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겠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찾던 부모님 대신 제가 이탈리아에서는 비싸서 잘 먹기 어려운 굴요리집을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그 비싼 걸 어떻게 먹냐고 하시길래 씩 웃으며 일단 저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드렸죠. 이탈리아에서는 굴요리가 고급 음식 중 하나로 취급되어 그 가격 역시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의 굴요리를 즐기기 위해서는 고가의 레스토랑이나 전문 음식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나오는 굴 요리의 가격도 꽤 비싸서 대중적으로 즐기기 어려운 음식 중 하나였죠. 그러나 한국에서의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굴을 먹을 수 있었기에 저는 부모님께 가자고 한 것이었죠.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테이블에 장착된 가스 위로 굴찜기가 올라오는데 부모님은 어마어마한 굴의 양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지껏 한국에 저렴한 제가 돈을 써도 아무 말 안 했던 어머니마저 저보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죠.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려고 굴의 가격을 말했습니다. 제가 시킨 대자 굴찜의 가격은 7만 원 정도로 유로로 환산하면
약 50유로 정도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굴찜을 비롯해 석화굴, 굴전 등의 다양한 굴 요리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비교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경험으로 다가왔기에 부모님은 감격스러우셨는지 두 분 모두 눈물을 보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두 분이 눈물을 멈추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의 독재적인 지배 아래 있었던 벨라루스의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벨라루스에서 인권 침해와 억압을 당했고 그 영향으로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가 불행하게도 부도가 난 것이었죠. 이러했던 상황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로의 이민이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어색하고 어려운 선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안녕과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 큰 용기와 결단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민 온 당시 부모님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때도 있었겠죠. 하루는 어머니가 굴이 먹고 싶다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우리 상황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핀잔을 주고는 정신 차리라며 화를 내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그때 생각을 하며 감정에 북받쳐 울었던 것이고요. 저는 굴에 대해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른 채 한국에 굴이 싸다며 모시고 온 것이었는데 이렇게라도 부모님의 한을 조금 풀어드린 것 같아서 저희 가족에게는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님은 한국의 식도락을 더욱 즐겁게 체험하고 조만간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외국인의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